다리 힘이 예전보다 약해진 이유, 건강한 식단을 지키고 운동도 꾸준히 하는데도 왜 그런지 스스로에게 물어본 적 있으신가요? 계단이 점점 더 가팔라 보이고 의자에서 일어나는 것도 예전보다 오래 걸린다면 단순히 나이 탓만은 아닐지도 모릅니다. 겉으로는 잘 하고 있는 것 같아도 실은 자신도 모르게 다리에 해를 끼치는 행동을 이미 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되면 놀라실 겁니다. 평생 과일은 자연식품이고 몸에 이롭다는 말을 들어온 탓에 많은 어르신들이 매일 아무 의심 없이 같은 실수를 반복합니다. 자신이 옳은 선택을 하고 있다고 굳게 믿지만 실제로는 잘 알려지지 않은 진실이 있습니다. 모든 과일이 노년층에게 맞는 것은 아니며 우리가 일상처럼 먹는 몇몇 종류는 다리 힘을 서서히 약하게 만들고 관절 염증을 악화시키며 무릎 통증을 유발해 걷기조차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건강식으로 알려진 과일들이 오히려 다리 근력과 균형 감각 이동 능력을 해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몸의 기능이 달라지고 대사와 혈류가 둔해지면서 예전에는 문제없던 음식이 이제는 천천히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달콤하고 순해 보이는 과일들 속에는 산과 당 기타 성분이 들어있어 혈당을 흔들고 관절을 자극하며 다리 힘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더 문제가 되는 점은 이런 손상이 느리게 티나지 않게 진행돼 어느 순간 종아리에 찌릿한 통증이나 허벅지에 묵직한 통증 짧게 걸었을 뿐인데 무릎이 조여오는 불편함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60 이후라면 조심해야 할 과일 7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다리의 지속적인 손상과 통증 약화를 막고 싶다면 반드시 알아두어야 합니다. 겉보기와 다르게 안전하지 않은 과일들이며 이 사실을 알게 되면 과일을 고르는 시선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다리 힘을 지키고 건강한 걸음을 원하신다면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어쩌면 지금 이 순간이 몸이 기다려온 중요한 전환점일 수 있습니다. 다만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잠시 멈춰주세요. 건강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구독 버튼을 누르고 알림 설정을 꼭 해주세요. 이 채널에서는 다른 곳에서는 들을 수 없는 중요한 건강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댓글에 숫자 1을 아직 확신이 없다면 숫자 0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목소리는 생각보다 훨씬 더 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7번째 자리 파인애플, 혈당 급상승 플러스 관절 자극. 이제 첫 번째 과일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염증을 줄여준다고 널리 알려진 과일인데 오히려 우리 몸에 역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바로 파인애플입니다. 달콤하고 시원하며 열대지방을 떠올리게 하는 이 과일은 브로멜라인이라는 효소 덕분에 자연적인 한겸식품으로 오랫동안 주목받아 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반전이 시작됩니다. 많은 사람이 염증을 줄여준다고 믿고 있지만 파인애플은 오히려 노년층에게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숨은 원인일 수 있습니다. 왜일까요? 파인애플에는 생각보다 많은 당분과 강한 산성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특히 60세가 넘으면 이 당분이 이전과는 다르게 몸에 작용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혈관은 점점 더 예민해지고 약해지는데요. 이때 급격히 들어오는 당분은 혈관에 큰 부담을 주게 됩니다. 당분이 혈액에 빠르게 흡수되면 혈당이 급격히 상승하고 그 결과 다리 근육과 발끝까지 이어지는 미세한 혈관들이 손상되기 쉽습니다. 혈액순환이 떨어지면 산소 공급도 줄어들고 결국 다리가 자주 붓고 쉽게 피로해지며 짧은 산책 후에도 무겁고 끌리는 통증이 찾아옵니다. 심지어 하루 종일 앉아 있었을 뿐인데도 무릎이 뻣뻣해지고 발목에 묵직한 통증이 남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파인애플은 단맛뿐 아니라 산미도 강합니다.
이미 관절에 염증이 있거나 관절염 초기 증상이 있는 분이라면 이 산성이 불쏘시개처럼 관절통을 더 자극할 수 있습니다. 무릎, 고관절, 발목 등에 이미 타고 있는 불꽃의 기름을 붓는 격이죠. 파인애플을 먹고 나서 다리에 묘하게 힘이 빠진다거나 이유 없는 무거움을 느꼈다는 분들도 계십니다. 여기서 꼭 아셔야 할 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파인애플의 효소인 브로멜라인은 특정 약물, 특히 혈액을 묽게 하는 약들과 상호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약효가 지나치게 강해지거나 반대로 제대로 작용하지 않을 수 있죠. 하지만 가장 무서운 건 따로 있습니다. 파인애플의 해로움은 절대 드러나지 않습니다. 통증이 갑자기 찾아오는 것도 아니고 뚜렷한 부작용이 즉시 나타나는 것도 아닙니다. 아주 천천히 눈치채지 못한 채 진행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예전처럼 움직일 수 없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가장 안타까운 점은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건강을 위해 먹는 이 과일이 실은 다리에 점진적인 약화를 부르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완전히 피할 필요는 없지만 최근 들어 이유 없이 다리가 자주 붓거나 무겁고 만성적인 통증이 느껴진다면 섭취량을 줄이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파인애플이 주는 해로움은 눈에 잘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합니다. 6번째 자리, 바나나, 숨은 혈당 트랩, 흡혈 부종 유발. 그렇다면 다음 과일은 어떨까요? 파인애플처럼 한겸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과일조차 노화된 다리에 해로울 수 있다면 익숙하고 부드러운 이 과일도 마냥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바로 바나나입니다. 부드럽고 달콤하며 칼륨이 풍부한 바나나는 오랫동안 근육을 강화하고 에너지를 보충하며 쥐나는 것을 막아주는 건강식으로 사랑받아 왔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바나나에는 천연 당분과 빠르게 흡수되는 탄수화물이 다량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식사 직후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게 되고 우리 몸은 인슐린에 저항하게 되며 반복될수록 혈관 건강에 큰 부담이 됩니다. 특히 다리로 향하는 혈류가 약해지면서 염증이 증가하게 되죠. 그 결과 식사 후 다리가 무겁고 계단을 오를 때 종아리가 뻣뻣해지거나 걷는 도중 둔한 통증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바나나는 심장 관련 질환이 있는 분들에게 특히 주의가 필요한 과일입니다. 체액을 머금게 하는 성질이 있어 몸 안의 수분이 과도하게 축적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관절이 뻣뻣해지고 발이 붓고 발목까지 부종이 생기게 됩니다. 조용히 서서히 나타나는 이 영향은 당장 눈에 띄지 않지만 어느 순간 일상적인 움직임까지 방해하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근육에 좋다고 믿으며 매일같이 바나나를 챙겨 드시지만 실상은 점점 다리의 힘을 약화시키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가장 안타까운 점은 이 변화가 한 번에 나타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몇 달 혹은 몇 년에 걸쳐 서서히 진행되기 때문에 대다수의 사람들이 원인을 눈치채지 못합니다. 혹시 요즘 들어 다리가 자주 붓고 무겁고 이유 없이 피곤하진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지금 식탁 위에 올라가는 과일을 다시 한번 살펴보셔야 할 때입니다. 바나나는 겉보기에는 친근하고 건강해 보이지만 우리 몸속에서는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5번째 자리, 포도, 과당, 요산, 관절염 위험 바나나가 그랬다면 그보다 더 작고 귀여운 과일도 혹시 같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을까요? 바나나는 근육에 좋다고 잘 알려져 있지만 이번 과일은 한 입에 쏙 들어가는 작고 순해 보이는 외모 뒤에 관절을 서서히 무너뜨릴 수 있는 위험을 품고 있습니다. 바로 포도입니다. 포도는 작고 달콤하며 간식처럼 간편하게 집어먹을 수 있어 많은 어르신들이 즐겨 찾습니다. 게다가 심장 건강에 좋고
항산화 성분도 풍부하다고 알려져 있죠. 하지만 이런 이미지와 달리 포도가 고령자에게 다리 통증과 경직관절 염증을 유발할 수 있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포도에 들어있는 과당이라는 성분 때문입니다. 과당은 섭취하자마자 간에서 바로 흡수되어 지방과 요산으로 전환되는데, 이 양이 많아질 경우 간이 다 소화하지 못하고 남은 요산이 몸 안에 쌓이게 됩니다. 문제는 이 요산이 관절로 침착되면서 통증을 유발한다는 점입니다. 특히 발가락, 발목, 무릎 등 하체 관절에 불쑥 찾아오는 타는 듯한 통증이나 묵직한 붓기는 모두 이 요산 축적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가벼운 산책조차 힘들게 만드는 지속적인 관절 통증, 밤에 찾아오는 발가락의 찌릿한 통증, 갑작스러운 종아리 경직 같은 증상들, 혹시 익숙하지 않으신가요? 믿기 어렵겠지만 이런 변화는 단지 한 줌의 포도에서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 과당은 우리 몸의 만성 염증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원인 중 하나로 꼽히며, 이로 인해 관절이 뻣뻣해지고 움직임이 둔해지고 전체적인 활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더욱이 포도는 크기가 작다 보니 한두 송이를 금방 먹게 되고, 그렇게 무심코 먹은 두세 컵의 포도가 어느새 몸속 당분을 과도하게 쌓아 올려버립니다. 결국 포도는 보기에는 건강하고 무해한 간식처럼 보이지만 나이가 들수록 우리 다리의 유연성과 안정성을 점차 약화시킬 수 있는 은근한 위험이 됩니다.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어 보여도 그 달콤함 뒤에 숨어있는 진실은 생각보다 무거울 수 있습니다. 혹시 요즘 들어 다리의 유연성이 떨어지고 이유 없는 붓기나 통증이 느껴진다면, 혹시 평소 먹는 과일 속에 그 원인이 숨어 있는 건 아닐까요? 자주 먹는 포도가 생각보다 더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네 번째 자리, 수박. 혈당 폭발, 다리 피로 증가, 시원하고 수분이 풍부해 보이는 또 하나의 과일이 있습니다. 여름이면 더욱 자주 찾게 되고 갈증 해소에도 좋다고 알려져 있지만, 사실 이 과일이야말로 다리 건강을 조용히 갉아먹을 수 있습니다. 바로 수박입니다. 수박은 가볍고 시원하며 수분 덩어리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안심하고 즐깁니다. 칼로리도 낮고 대부분이 물로 이루어져 있다 보니 건강에 아무런 해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그 믿음 속에 숨겨진 함정이 있습니다. 수박은 혈당을 빠르게 올리는 대표적인 고혈당 지수 식품입니다. 달콤한 맛은 강하지 않지만 몸속에서는 사탕과 다름없이 작용해 당 수치를 단숨에 끌어올립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인슐린 조절 기능이 약해지기 때문에 이 급격한 혈당 변화는 다리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반복적인 혈당 상승은 전신 염증을 유발하고, 그 여파는 순환이 잘 되지 않는 부위, 바로 무릎, 발목, 종아리로 나타납니다. 식사 후 다리가 쉽게 피로해지거나 짧은 거리만 걸어도 묵직한 통증이 느껴지는 것, 발목이 자주 붓고 아픈 증상은 단순한 노화 때문만이 아닐 수 있습니다. 계단을 오르는 일이 마치 산을 오르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그 원인이 이 과일 속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수박은 부드럽고 상큼해서 자꾸만 손이 가는 과일입니다. 얇게 썬 한 조각이 금세 두 조각, 세 조각으로 늘어나면서 혈당 스트레스와 염증의 축적도 함께 커집니다. 겉보기엔 순하고 부담 없어 보이는 이 과일이 실은 다리를 서서히 무너뜨리는 아름다운 덫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 물처럼 마시듯 수박을 드시지만 몸 안에서는 수분이 아닌 당분으로 작용하며 혈관을 압박하고 다리 순환을 악화시키며 점점 더 쉽게 지치고 무거운 하체를 만들어갑니다. 과연 수박이 고령자의 수분 보충에 도움이 되는 걸까요? 아니면 한 입씩 먹을 때마다 조금씩 걸음을 무겁게 만들고 있는 걸까요? 만약 요즘 들어 수박을 자주 먹고 있으면서 다리가 예전보다 빨리 지치거나 피곤하다는 느낌이 든다면 지금이 바로 생각을 바꿔야 할 순간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자리,
오렌지, 산성, 펄서, 당성분, 관절 통증. 이제 건강과 면역력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과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침 식단이나 건강 주스 면역력 강화 음료에 자주 포함되는 과일이죠. 그런데 이 과일이 어르신들에게는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바로 오렌지입니다. 오렌지는 밝고 향긋한 향을 가진 과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비타민C의 대표 과일이라 생각합니다. 면역력을 높여준다고 알려져 있고 아침마다 주스로 드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60세 이상의 어르신들에게는 이 오렌지가 뜻밖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 안에 숨겨진 산성 성분이 조용히 관절을 자극하기 때문입니다. 겉보기엔 평범한 감귤류 과일이지만 오렌지는 상당한 양의 시트르산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산성 성분은 이미 관절염이나 뻣뻣함 염증을 가진 분들에게는 관절 내부 조직을 더욱 예민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고관절이 만성적으로 아프거나 오래 앉아 있다가 일어날 때 다리에 통증이 느껴지고 무릎이 뻣뻣해져 아침마다 움직임이 둔해지는 증상이 있다면 단순한 나이 탓만은 아닐 수 있습니다. 오히려 건강을 위해 매일 마시는 오렌지 주스가 그 통증의 원인을 더 키우고 있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오렌지에 들어있는 산은 위장뿐 아니라 혈류를 통해 전신으로 퍼져나가며 관절 내 민감한 조직을 자극합니다. 게다가 오렌지 자체에 포함된 당 성분과 결합되면 혈당 수치까지 함께 올라가게 되죠. 그 결과는 전신의 부종입니다. 무릎 발목 종아리에 이르기까지 부기가 퍼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다리가 무겁고 아픈 느낌이 지속됩니다. 젊은 사람들에게는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관절이 약해지고 혈액순환이 둔해진 고령자들에게는 이 산성과 당의 조합이 서서히 해를 끼칩니다. 무엇보다 안타까운 건 오렌지가 건강에 좋다는 믿음으로 드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몸에 좋은 일을 하고 있다고 믿으며 드셨을 텐데 실상은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오고 있을 수도 있다는 점 이제는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다음 과일은 무엇일까요? 두 번째 자리, 청사과, 말산, 과수 혈당 변화. 이번엔 보기만 해도 아삭하고 신선한 느낌을 주는 초록빛 과일입니다. 단맛이 적고 깔끔한 맛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가장 안전한 선택이라 생각하죠. 특히 당이 적다는 이유로 나이가 들수록 더 선호되는 과일이기도 합니다. 바로 청사과입니다. 색깔도 건강해 보이고 맛도 가볍기 때문에 많은 어르신들이 간식처럼 부담 없이 드시곤 합니다. 하지만 이 순해 보이는 청사과가 생각보다 우리 몸에 꽤 복잡한 반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당이 적어 보이지만 실은 청사과에도 두 가지 주의해야 할 요소가 숨어 있습니다. 바로 말산과 숨겨진 자연 당분입니다. 먼저 말산부터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청사과 특유의 새콤한 맛은 이 말산 때문인데요. 젊은 사람에게는 소화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고령자에게는 위장과 관절에 자극을 줄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장점막이 더 민감해지기 때문에 말산이 체내에 들어오면 관절 조직까지 자극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일부 어르신들은 청사과를 먹은 뒤 고관절이나 허벅지에 찌릿한 통증을 느끼거나 무릎이 뻣뻣해지고 발바닥에 묘한 열감이 생긴다고 이야기합니다. 처음엔 가볍게 지나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 불평함이 더 자주, 더 강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다음은 당분입니다. 청사과는 단맛이 적게 느껴지긴 하지만 사실 적지 않은 양의 천연당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사 기능이 약해진 어르신들에게는 이 자연당조차도 혈당의 불균형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혈당이 요동치면 다리에 피로가 쉽게 쌓이고 밤에는 쥐가 나거나 아침에 일어났을 때 다리가 뻣뻣하고 계단 오르기가
유난히 힘들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더 문제는 청사과가 대부분 생과로 가공 없이 바로 먹는다는 점입니다. 게다가 저녁이나 잠들기 전 간식으로 드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미세한 자극이 매일같이 반복되며 누적됩니다. 결국 청사과는 겉보기엔 건강해 보이고 맛도 자극적이지 않지만 노화된 관절과 예민해진 순환계에 조용히 부담을 주는 과일일 수 있습니다. 요즘 들어 밤에 다리가 자주 쑤시거나 아침마다 무릎이 굳은 느낌이 든다면 이 작고 순한 과일이 원인일지도 모릅니다. 청사과는 좋아 보여서 먹지만 몸속에서는 달리 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첫 번째 자리, 망고, 천연 설탕 폭탄, 플러스 신경 자극. 이번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달콤하고 부드러운 열대과일 이야기입니다. 사과처럼 단순한 과일도 다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면 더 강렬한 당도를 가진 과일은 어떨까요? 여름이면 빠지지 않는 과일 망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망고는 부드럽고 즙이 많으며 한 입 베어 물면 마치 과일 사탕처럼 느껴질 만큼 달콤합니다. 그래서 남녀노소 누구나 즐겨 먹지만 특히 다리에 통증이 있거나 관절이 약한 어르신들에게는 가장 위험한 과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망고는 자연산 과일 중에서도 당 함량이 매우 높은 편입니다. 그냥 당분이 아닌 한순간에 혈당을 치솟게 만드는 강한 당폭탄입니다. 30세 이하라면 신진대사가 활발해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지만 60세 이후에는 몸의 대사 리듬이 크게 달라집니다. 망고를 먹고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면 인슐린이 과도하게 분비되고 이내 급격히 떨어지면서 관절 내부에서 만성 염증 반응이 반복되기 시작합니다. 특히 무릎, 고관절, 발목 같은 부위에 연조직에 이 염증이 쌓이면 발가락이 화끈거리거나 저릿한 느낌이 사라지지 않고 발 주변이 붓고 다리가 무겁게 질질 끌리는 느낌까지 생깁니다. 이미 신경 문제를 앓고 있는 분들이라면 더더욱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문제는 망고가 한 끼 식사처럼 포만감을 주는 과일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가볍게 먹는 느낌 때문에 자꾸만 손이 가고 무의식 중에 양이 늘어나며 당 섭취도 함께 누적됩니다. 몸은 그 가벼움을 그대로 믿지 않습니다. 신체는 맛과 식감이 아닌 당 성분에 반응합니다. 아무리 상큼하고 청량하게 느껴져도 그 안에 담긴 당분은 시간과 함께 관절을 약화시키고 다리를 불안정하게 만들며 걷는 속도조차 더뎌지게 만듭니다. 망고는 자연식품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노화된 관절과 약해진 혈류를 지닌 몸에 자연스럽게 좋다고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7가지 과일들은 모두 건강에 좋다고 알려져 있지만 60세 이상에서는 전혀 다른 작용을 할 수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몸에 좋다는 과일일수록 나이에 맞는 방식으로 먹는 것이 진짜 건강입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희망은 있습니다. 반대로 나이 들어서도 몸을 살리고 관절을 보호해주는 과일도 존재합니다. 이 과일들은 염증을 가라앉히고 관절통을 완화시키며 다리에 힘과 안정감을 되찾아줍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어떤 과일을 먹어야 할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피해야 할 과일들을 알았다면 이제는 건강을 위해 의식적으로 선택해야 할 과일도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과일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음식이 아니라 내 몸을 회복시키고 치유하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소개할 과일은 베리류입니다. 블루베리, 라즈베리, 블랙베리 등 작은 열매 과일들은 눈에 띄게 강력한 한겸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 함량이 낮고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며 혈당을 자극하지 않고 부드럽게 유지해줍니다. 특히 다리의 혈액순환을 촉진하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어 부기나 경직을 줄이고 움직임을 훨씬 수월하게 도와줍니다. 크기는 작지만
효과는 절대 작지 않습니다. 다음은 체리입니다. 체리는 요산 수치를 낮추는 작용으로 통풍이나 관절통의 갑작스런 악화를 막는 데 도움이 됩니다. 무릎이나 발가락에 불쑥 찾아오는 타는 듯한 통증, 시큰한 관절통을 줄이는데 특히 효과적이며 하루 몇 알만으로도 큰 완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단 효과를 보려면 과도한 섭취보다는 소량 섭취가 핵심입니다. 그 다음은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아보카도입니다. 네, 아보카도도 과일입니다. 그리고 관절 건강에 있어 최고의 과일 중 하나로 평가받습니다. 건강한 지방이 풍부하여 관절 사이를 부드럽게 감싸주고 몸속 깊은 염증 반응을 줄여주는데 탁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인슐린 조절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혈당이 갑자기 치솟는 것을 막고 지속적인 에너지 유지를 도와줍니다. 좀 더 가볍고 소화에 좋은 과일을 찾고 계신다면 파파야를 추천드립니다. 부드러운 열대 과일인 파파야에는 소화 효소가 풍부하게 들어있어 위장에 부담을 주지 않으며 관절 내 염증을 완화하는 데에도 도움을 줍니다. 위장이 약해진 어르신들에게 특히 편안하게 작용하며 관절에도 순하게 작용합니다. 마지막으로 배를 기억하세요. 배는 달지 않은 단맛과 함께 적당한 수분을 가지고 있어 당의 급상승을 일으키지 않으면서도 충분한 에너지를 제공합니다. 단백질이나 섬유질과 함께 먹으면 더욱 이상적인 조합이 되며 다리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도 기운을 보태주는 과일입니다. 이 과일들은 몸을 해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회복시키고 안정시킵니다. 붓거나 아픈 느낌을 주지 않고 몸의 활력과 균형 편안함을 전달합니다. 결국 과일을 먹는다는 건 어떤 과일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결과를 가져옵니다. 나이에 맞는 지금 내 몸에 맞는 과일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바로 건강을 되찾는 첫걸음입니다. 그렇게 의식적으로 선택하기 시작하면 몸은 곧 반응합니다. 아침이 더 가볍고 움직임이 부드러워지며 걸음이 더 힘차고 안정적으로 바뀌는 걸 직접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당부와 메시지를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이 순간까지 영상을 함께 해주신 걸 보니 당신은 분명 건강을 지키고 싶은 마음, 체력을 회복하고 싶은 의지, 그리고 남은 인생을 더욱 단단하게 살고 싶은 진심이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말을 꼭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변화할 수 있고 몸은 여전히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나이 들어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루하루 몸이 조금씩 뻣뻣해지고 통증이 찾아오고 넘어질까 두려워 걷는 것조차 망설이게 되는 순간들이 생깁니다. 어느 순간부터 내 몸이 점점 사라지는 듯한 느낌이 들기도 하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진실이 있습니다. 반드시 거창하고 극적인 방법만이 해답은 아니라는 것. 오히려 지금 이 자리에서 아주 작고 단순한 선택들부터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한 끼의 식사 한 개, 과일 한 번에 현명한 선택이 모이면 그게 바로 새로운 건강의 시작이 됩니다. 오늘 말씀드린 과일들이 반드시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단지 지금의 당신에게는 가장 좋은 선택이 아닐 수 있다는 점을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그것이 부끄러운 것도 두려운 것도 아닙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지혜로운 방식으로 나를 돌보는 것이 중요하니까요. 음식을 선택할 때 조금 더 깨어있고 관절과 순환, 그리고 다리 건강을 도와주는 식품을 골라내기 시작하면 몸은 반드시 반응합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 더 가볍고 움직임이 한결 유연해지고 발걸음도 다시 힘차게 되살아나는 것을 스스로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두려움도 아니고 포기도 아닙니다. 통증 없이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자유와 평온한 일상입니다. 이제는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오늘 영상에서
어떤 내용을 새롭게 알게 되셨는지, 그리고 오늘부터 어떤 작지만 중요한 변화를 시작하고 싶은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우리 서로 나누고 응원하면서 함께 더 나아갈 수 있습니다. 당신의 댓글 하나가 다른 누군가의 삶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혹시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거나 조금이라도 눈이 뜨이는 느낌을 받으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래야 앞으로 더 많은 건강 정보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도 꼭 해주시고요. 지금 이 순간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댓글에 숫자 1을, 아직은 잘 모르겠다면 숫자 0을 남겨주세요. 그 한 줄의 댓글이 생각보다 큰 의미를 가집니다. 끝으로 한 가지 꼭 기억해 주세요. 당신의 독립은 바로 이 다리에서 시작됩니다.